안녕하세요. 모티리언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또 파란 차라고 우겨보고 싶은 파란 차가 맞긴 한데,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요거 아우디 A8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A8 중에서 55TFSI가 아니고 S8 아래급의 가장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A8 L60TFSI 꽈트로입니다. 자, 벤츠 S클래스가 사실 뭐 워낙 강력하죠. 그런데다가 BMW 7 시리즈도 완전 풀 체인지가 돼 가지고 지금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A8은 좀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죠.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되고도 재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으니까 이제 곧 풀 체인지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클래스나 7 시리즈에 비해서 최근에 A8의 존재감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A8이 국내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었거든요. 뭐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단, 승용 세단의 사륜구동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아우디고, 그 중에서도 또 아우디 A8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의 사륜구동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면서 지금은 S클래스도 7 시리즈도 국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들 사륜구동을 타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원조가 이 아우디 A8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A8도 정말 국내에서 인기가 높았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좀 속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A8도 타보시면 사실 매력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A8 중에서 제일 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60TFSI, 요거 이제 8기통이거든요. 많이 팔리고 있는 55TFSI는 그거는 6기통이고요. 요거 60TFSI는 8기통이어서 과연 8기통다운 퍼포먼스 그리고 안락한 주행 감각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요게 엄청 길어 보이죠. 요거 S클래스 롱바디랑 길이가 똑같습니다. 지금 A8L이니까 이것도 롱바디 모델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뒷좌석 위주의 그런 모델이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꽈트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플랫폼 자체가 앞바퀴 굴림에 좀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휠 베이스는 S클래스보다 조금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길이는 똑같은데 뭐 작다고 해봐야 얼마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조금 더 작은 상황이고, 그리고 7 시리즈는 얘보다 길이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지금은 S클래스 7 시리즈 A8이 롱바디 기준으로 사이즈들이 전체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자인은 보시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앞모습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엄청 화려하죠. 사실 S클래스도 이전 세대 S클래스가 워낙 멋있다가 지금 디자인이 조금 덜 예쁜 상황이고, 7 시리즈는 굉장히 거대한데 뭔가 앞에 그릴도 그렇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우디 A8이 가장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저는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원래 뭐 아우디를 좀 좋아하기도 했지만, 자, 바뀐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헤드라이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슬림한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온 모양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S3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약간 치고 나오는 디자인에서 그냥 일자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바뀐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요거 조금 오히려 차를 작아 보이게 만들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 거대한 차체를 생각했을 때 저는 요런 좀 아기자기한 느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트 안쪽도 디자인들이 조금 바뀌고 외형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기존에는 이게 옆으로 조금 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그런 그릴이었는데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집어넣고 위아래가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고, 안쪽 그래픽도 바뀌었어요. 기존엔 그냥 일자 위주였었는데 요거는 이제 트림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안쪽에 크롬으로 된 장식들을 많이 넣어 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에 이 크롬으로 된 가니쉬 이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딱 봤을 때 헤드라이트 보면 바뀌었다라는 걸 제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 조명회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죠.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매트릭스 헤드램프여 가지고요. 이 매트릭스랑 레이저 라이트의 기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는 멀리 쏘는 게 메인이에요. 레이저를 통해서 멀리 밝게 비춰주는 게 메인이고,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다양한 LED들을 조절해 가지고 전방에 있는 차를 그 부분만 시야를 효과적으로 가려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밝게 보이지만 상대 차는 눈이 부시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다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도 앞쪽에 그 그래픽이 굉장히 백 몇십만 픽셀짜리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은 첫눈에 딱 보기에도 엄청 길어 보이죠. 이게 A6랑 A8이랑 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딱 보면 실루엣 자체도 훨씬 늘씬한 느낌이 잘 들고요. 그래서 A6랑 확실히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차 같은 경우는 롱휠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뒤쪽 문이 엄청나게 넓죠. 보세요. 와, 엄청나게 넓어. 앞도어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런 뒷도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런 점에서도 차가 늘씬한 느낌이 정말 괜찮습니다. 휠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의 사이즈가 265-40R20 사이즈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게 60TFSI 때문에 이게 제로백이 4.5초거든요. 아주 강력한 성능을 굉장히 잘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뒷모습도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차분하면서도 괜찮죠. 디자인이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여기 안쪽에 일자로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불이 켜지면 기존에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었던 게 지금은 약간 끊어진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살짝 바뀌었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쪽 디테일이 조금 기존에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연결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가마도는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뀐 거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A8L에 60TFSI 꽈트로라고 적혀 있잖아요. 60이라는 숫자가 이거 아우디 할 때마다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60이 무슨 의미인지가 진짜 헷갈리잖아요. 예전에 60이면 W12 6.0 그 엔진을 얹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12기통 엔진에 60이라는 숫자를 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벤츠도 S클래스에 S600 그러면 그게 12기통 엔진의 어떤 상징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이라는 숫자가 나름 상징성을 가지는데 요거는 사실은 엔진 배기량이나 기통수랑 전혀 상관없이 아우디에서 지금 쓰고 있는 숫자는 제로백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로백 기준으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제로백이 더 빨라요. 그래서 6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면 제로백 한 4.5초 전후, 그리고 55는 한 뭐 5.8초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몇 초다 딱 그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력 가속도를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의 가속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A8인데 100꽈트로다 그러면 제로백이 한 2초 후반대 그 정도 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죠. 킥해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트렁크는 상당히 반듯합니다. 지금 이게 차가 늘씬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반듯하게 지금 잘 갖춰져 있고요.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스키스루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시면 방금 보셨어요? 차 올라온 거? 와, 이렇게 빨리 오나? 지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우디 A8은 뭐 에어 서스펜션이 계속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좀 이렇게 험로에 들어갈 때 조금 지상고를 높여주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승차감도 더 좋아지죠. 근데 지금 이 차 60에는 요거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어를 열었을 때 이렇게 차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타기 쉽도록 차고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죠. 보통 SUV들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들은 도어를 열면 타기 쉽도록 차를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타기 쉽도록 내려주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차가 낮으니까 사실 타고 내리기에는 조금 더 높은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님이 탄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면 자동으로 지금 순식간에 차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아보면 이게 훨씬 걸터 앉기가 쉬워지는 거죠. 와, 이거 대박인데? 이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승하차 때 도움을 주도록 올려주는 거랑, 그리고 또 노면을 스캔해 가지고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승차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랑,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측면 충돌이 있을 때 만약 이쪽에서 차가 달려와서 측면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때도 순간적으로 이쪽 올려줘요. 그렇게 해서 좀 프로텍팅이 되도록, 보호해 주도록 그런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지금 60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보면 지금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쇼퍼 드리븐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이긴 합니다만, 요게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자세여 가지고요, 요 상태 기준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여유가 있죠. 네, 이 정도면 뭐 이게 키 180짜리 운전기사가 앞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2열 공간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거. 뒤에 쿠션까지 넣어 놨거든요. 쿠션 빼버리면 조금 더 가까이 앉으면, 그렇죠, 좀 더 여유가 있죠. 네, 쿠션을 하나 넣어도 이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VIP석으로 옮겨가 보면 AA60 TFSI는 국내에 2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4인승하고 5인승 팔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5인승이고요. 4인승은 여기 아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그거는 분리형 좌석으로 되어 있는 건 4인승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5인승 모델이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1열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1열 시트를 최대로 접어보면 여기 지금 이쪽에 원터치로도 이게 릴렉션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다 누운 상태죠. 아, 여기 밑에 그 허벅지 받침은 따로 안 나오는구나. 1열 시트를 앞으로 접으면서 헤드레스트도 꺾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영향을 좀 덜 받게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이 정도면 아주 뭐 이 상태에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바로 세우면, 바로 세웠을 때 발이 이렇게 뻗으면 요 정도. 그리고 이쪽 모니터를 통해서 블라인드도 조절할 수도 있고, 이쪽 모니터는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 조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에어컨이 바람 세기도 이렇게 디지털로 조절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0V를 150W 쓸 수 있는 220V도 마련되어 있고, 시거잭도 있고, 이쪽에는 USB가 2개를 쓸 수 있고 무선 충전되는 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참 독일 차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화장 거울도 거울도 엄청 크네요. 오. 블라인드도 이쪽 좌우 블라인드가 다 따로 전동식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좌우되어 있고 뒤에도 블라인드가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도 조명이 LED로 조명을 켤 수 있어서 터치로, 여기는 터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열도 보시면 여기 우드라든가 이 가죽의 스티치, 이쪽에 스웨이드 재질로 이렇게 해서 스티치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뒷좌석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쿠션도 여기도 쿠션도 편안한 편이기도 하고요. 공간이 이 정도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원터치로 말씀드렸듯이 나온다. 나오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이쪽 발받침도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올려보면 요 정도까지 딱, 이거 등받이를 시트를 앞으로 밀어버리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발을 펼 수는 없는데,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는 다리를 뻗어보면, 제가 키가 180인데도 다리를 얹고 딱 이 정도면 딱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정도가 되죠. 좋네요. 이 발받침 이거 전동으로 나오는 거 진짜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우디는 A8을 맨 처음 선보이면서 이 스페이스 프레임 있죠. 모노코크 스페이스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ASF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뼈대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서 경량화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그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엔진은 지금 V8 4.0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460마력에 최대 토크가 67.3kgm죠. 그리고 제로백이 4.5초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60TFSI이기 때문에 V8 4.0 트윈터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55TFSI는 6기통 3.0 터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500이랑 비교를 해보면 S500보다 얘가 출력도 조금 더 세고 또 제로백도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비슷하고, 근데 S500보다 성능은 얘가 조금 더 강력하고 가격은 얘가 조금 더 싸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8기통, 6기통보다는 또 8기통이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힘도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 8기통 생각했을 때는 에이스의 60TFSI도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위급으로 가게 되면 S8이에요. 그러니까 A8 기준으로는 60TFSI가 제일 상위죠. 예전에 W12가 지금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같은 V8 4.0 트윈터보를 쓰지만 출력이 571마력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이제 S8이고요. S8은 뭐 엄청나게 강력하기도 하고 진짜 멋지죠. 예, 그래서 S8도 기회가 되면 한번 타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500 위가 S580인데 S500이 제로백이 4.9초고 580이 4.4초거든요. 근데 얘는 4.5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60TFSI가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S500이랑 경쟁을 해서 500보다도 조금 더 싸긴 한데, 제로백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580이 4.4초니까 거의 580에 근접하는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우디 A8에도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따로 표기는 하진 않지만 사실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시스템을 제일 먼저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48V 시스템 가지고 뭐 연비나 전장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만 뭐 에어 서스펜션 작동하는 거 그런 데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8V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A8은 외관에서 그래도 디자인의 변화가 꽤 있었던 거에 비해서 실내에서는 디자인의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똑같고요. 그나마 변화라고 하면 2열 모니터가 기존에는 이렇게 탈착식이었다가 고정식으로 바뀐 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각 트림별로 사양 그 옵션이 기본 사양이나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사양이 좀 늘어나는 거, 그런 사양이 조절된 거 외에는 실내에는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래도 이제 그 풀체인지가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조금은 여전히 단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 있는 우드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라운드에다가 이 알루미늄, 무광 알루미늄의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이 굉장히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대형 모니터들을 쓰고 있는 그런 좀 미래적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제 식상한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쪽 인터페이스가 이게 좀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아니고, 또 전체적으로 아우디가 다 같은 인터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A8만의 좀 그런 매력,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요거 말고 윗부분에는 그래도 나름 좀 차별화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쪽 에어컨 송풍구 이 부분이 요게 이제 닫히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여름이어서 뭐 이거 다들 일이 거의 없지만 좀 가을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사실 에어컨 안 켜고 다닐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꺼버리면 그러면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송풍구를 집어 넣어버리고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우드가 쫙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진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에어컨을 키면 다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아우디 지금 A8에는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여기 스피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요거 지금 A8 아니고 6기나 아니면 아래급에는 뱅앤올룹슨 들어가도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지금 벤츠도 S클래스 이런 데 부메스터 들어가도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그런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오디오도 좋긴 하지만 저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게
가치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쪽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햅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튼을 그냥 터치만 하면 안 돼요. 꾹 눌러야만 되는 거였는데, 요거 제가 기존에는 이게 그 햅틱을 끄고 터치로만 되는 게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촉각 피드백을 키면, 그러면 요걸 눌러야만,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터치로는 안 되죠. 딸깍 눌러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딸깍 하는 느낌이 들게끔. 근데 이게 사실 조금 그냥 터치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터치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눌러야 돼. 이렇다니까. 그래죠. 이게 눌러야만 되는 거여 가지고 차라리 촉각 피드백을 꺼버리고, 청각 피드백으로, 요것도 꺼도 되고 켜도 되는데 청각 피드백을 켜놓으면, 그럼 터치할 때마다 살짝 딸깍 하는 소리가 살짝 약하게 납니다. 거의 안 들리시죠? 근데 왜 짤깍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촉각 피드백을 꺼버리면, 그러면 그냥 터치로만 쓸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시면 드라이브 셀렉트에서 뭐 드라이브 모드 이런 거, 개별 설정 이런 거 가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차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 및 시야에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실외등에서 요거 리어 램프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에 리어 램프의 형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외등에서 승하차등 요거에 들어가 보시면 켜서, 요거 전방에 이제 승차하고 하차할 때 앞에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거, 요것도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대각선, 분할, 우주, 인피니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차등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승차는 대각선, 하차는 인피니티, 우주, 분할. 이런 거 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려서 갈 때 바닥에 그래픽이 그려지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도, 이것도 원래 있는 줄 몰랐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아주 상세하게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면,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있는 뭐 카카오 맵이나 티맵이나 이런 것도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오디오도 폰에 있는 거 뭐 벅스든 멜론이든 자기 원하는 거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좋죠. 오, 와, 승차감 대박. 이야, 이거 진짜 승차감 진짜 좋네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는 55TFSI도 사실 승차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60TFSI는 액티브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방에 카메라로 노면을 스캔을 해가지고 요철을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해주는 거거든요. 벤츠 S클래스로 따지면 이제 매직 바디 컨트롤, 네,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요철에 대응해서 감쇄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높이를 조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는 뭐 마이바흐에 적용이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뭐 매직 바디 컨트롤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기능이 적용돼 있어도 그 매직 바디 컨트롤보다는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매직 바디 컨트롤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약하거나, 근데 어쨌거나 느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꽈트로도 적용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지금 액티브 서스펜션이 60TFSI는 적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와,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이거. 와. 자,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를 우선은 컴포트 모드에서 먼저 주행을 한번 해보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속 방지턱보다 조금은 더 낮은 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 그런 부분들을 더 흡수를 잘 해주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로백이 4.5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진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롤을 이게 자동으로 바로 버텨버리네. 기본적으로 처음에 코너에 딱 들어가면 그런 롤이 살짝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셀프 레벨링처럼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응답성이 진짜 좋네요. 이게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도 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더 단단해지겠죠. 야, 이 정도면 뭐 컴포트 모드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속도로 지금 과속 방지턱을 그냥 넘어가 버리네. 야, 이거 롤을 지금 다 거의 잡잖아요. 초반에는 분명히 롤이 살짝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거의 수평에 맞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이게 설명상으로는 그 포르쉐의 PDCC 같은 기능은 아니라고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느낌적으로는 약간 좀 PDCC 느낌도 나는 거죠. 지금 기울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좀 버티고 있거든요. 돌아오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변속기나 엔진 쪽도 스포츠 모드고요. 처음에 롤부터가 확실히 줄어드네. 와, 근데 승차감 대박이다 진짜.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과속 방지턱 넘는 것도 조금은 더 퉁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롤은 확실히 잘 잡아주네요. 야, 이거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첫 느낌 자체부터가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조금 더 그 롤 자체를 억제를 해주네요. 이게 응답성이 그 스티어링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요. 후륜 조향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 응답성이 진짜 좋거든요. 야, 약간 오버가 나네. 지금 피제로도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륜 구동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꽈트로가 5대5가 아니고 기본이 그 후륜이 6대4 이런 형태로 좀 역동성을 조금 더 살려서 지금 세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그냥 꾸준하게 밀어봤더니만 계속 밀었을 때 살짝 오버가 났거든요. 오버가 나면서 다시 잡았는데, 이게 꽈트로인데도 불구하고 오버 성향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더 역동적으로 세팅을 해놨다는 뜻이죠.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도 뭐 꽈트로도 적용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코너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돌아주는 거죠. 그립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고요. 이 차의 세팅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굉장히 재밌게 스포츠카처럼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롤을 지금 다 잡아버리잖아. 롤이 지금 거의 없는 듯이 막 들어가거든요. 초반에 살짝 기울어졌다가도 바로 지금 돌아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거의 뭐 롤도 없이 지금 돌고 있어서, 여기서는 롤이 그래도 역시 살짝 기울어지다가 다시 바로 돌아오죠. 아우디가 그 스포츠 라인이 S도 있고 RS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A8에는 RS 8은 없거든요. RS6, RS7까지는 있고 8은 S8만 있는데, S8 정도 되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들도 잘 살아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차에 이제 후륜 조향도 적용돼 있어 가지고 그 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유턴을 해보면 확실히 가뿐하게 유턴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속주행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핸들을 조금만 감아도 차로 변경을 쉽게 하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대형급에서는 후륜 조향은 거의 이제 기본처럼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우디 A8에도 후륜 조향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 점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회전수를 높여도 진짜 조용하네요. 그리고 승차감,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도 승차감도 진짜 좋고, 와, 이거 스포츠 모드로 탈만할 것 같은데. 이건 확실히 그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게 효과가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55 TFSI는 상대적으로 벤츠나 BMW랑 경쟁을 했을 때 그 사양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래도 벤츠 BMW보다는 좀 싸긴 하지만 그렇게 가성비가 높다는 생각은 사실 조금 안 드는데, 이 가격이면 뭐 차라리 벤츠 BMW 가지. 물론 이제 아우디가 좋은 분들은 뭐 아우디로 가시겠지만 그런 느낌인데, 이 60 TFSI는 제가 봤을 때는 동급의 벤츠나 BMW보다 확실히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 60 TFSI는 진짜 가성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에 두고요.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우, 빼고. 와, 빠르긴 빠르네요. 빠른데 너무 조용하고 너무 편해. 야,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요. 근데도 엄청 조용하고 진짜 와, 승차감은 초대박이네. 초대박 진짜. 와. 그리고 힘도 진짜 강력해서 뭐 고속까지도 꾸준하게 진짜 잘 올라가고요. 고속에서도 안정성이 진짜 좋거든요.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탁월하게 안정성이 좋고요. 근데 이게 컴포트 모드로 가더라도 고속 안정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노면 소음도 거의 없고 풍절음도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조용하기도 진짜 조용하죠. 이거 옛날 생각하면 이제 렉서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수성도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 이쪽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켤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거 버튼을 켜서 차로 유지를 이제 해제하거나 선택하거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차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핸들을 잡으세요 경고 보내는 거 있죠. 그거 아우디도 정전식입니다. 그래서 손만 살짝 갖다 대면 그러면 바로 경고등이 꺼지거든요. 정전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바로 보이시죠? 와, 라이트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위에 여기도 그렇고 이쪽 루프 쪽에도 천정에도 그죠? 중간 B필러 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차량에 들어가서 조명, 실내등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요거 위아래 지금 색깔이 다르거든요. 솔라, 메리타임 카리브해. 요건 카리브해도 느낌이 괜찮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른 거고, 개별 설정을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위아래 따로따로 설정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메리타임이 아무래도 좀 파란색이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터널 안에서도 진짜 조용해요. 와, 터널 안에서 이렇게 조용할 일인가? 와.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잡는 거 이것도 진짜 경고등 바로바로 없어지니까 진짜 좋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바깥에는 가죽이고 가운데 여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경고등이 떴을 때 알루미늄에는 손대도 경고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여기는 그 전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죽 부분에 손을 대면 그러면 바로 해제가 된다는 거. 제가 여기 가운데에 손 얹고 있어 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면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네, 오디오는 뭐 이 정도면 꽤 괜찮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늘 비교 대상이 있다 보니까 볼보에 있는 BMW랑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도 느낌이 한 뭐 700W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차의 지금 오디오가 그런 수준이어 가지고 타격감이나 출력 자체가 아주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음색이나 밸런스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오디오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자꾸만 그 볼보에 있는 BMW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은 안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의 그 지금 현재로서 아주 고질적인 나쁜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마침 해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요.
딱 얼굴에 눈이 부셔요. 해가 딱 그 여기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좋네요. 이게 물론 하루 종일 이렇진 않죠. 딱 요 각도에 걸리는 타이밍이 있을 텐데 마침 지금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 눈이 딱 부시거든요. 요거는 안 좋네요. 이렇게 그 손을 얹고 이렇게 가리고 주행해야 된다는 거.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우디의 A8L 60 TFSI 꽈트로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고요. 그래서 곧 풀체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앞부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하지 않으면서 좀 산뜻한 느낌도 있고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은 너무 좀 심심한 느낌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액센트도 더해져 가지고요. 저는 반갑고요. 그다음에 실내는 뭐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특히나 이쪽 이 모니터랑 이쪽 센터 패시아 쪽 디자인이 지금은 조금 아쉬운 느낌, 그리고 그래픽이나 그 레터링 같은 디자인도 조금 아쉬운 느낌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아우디 A8 특히나 60 TFI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요 부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60 TFSI가 가장 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S500이랑 경쟁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성능도 S500보다 조금 더 높고 또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 적용된 부분도 확실하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싸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디오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저는 디자인도 이 디자인이 저는 훨씬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S클래스에 좀 모니터 크게 적용되어 있는 그 디자인보다 저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이 느낌이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뒷좌석 체험하는 거를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2열 승차감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특히나 아무래도 셔퍼 드리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차인 만큼 일반적으로 웬만한 차들은 운전석이 승차감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는 2열 승차감이 뭐 조금 더 좋거나 하여튼 2열도 충분히 좋거나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요. 셔퍼 드리븐으로 쓰기에도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S클래스를 운전을 하면 내 차여서 내가 직접 운전한다고 해도 왠지 S클래스는 꼭 기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A8도 이게 그 쇼퍼 드리븐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직접 운전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어떤 선입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운전하시는 분에게는 S500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A8L 60 TFSI가 여러 면에서 더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벤츠 S클래스의 그 아성이라는 게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근데 순수하게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A8L 60 TFSI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듯이 꽈트로 시스템이 겨울이나 눈 왔을 때 이럴 때는 확실하게 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조합을 해봤을 때 A8L 60 TFSI는 정말 괜찮은데, 근데 이제 지금 선입견의 벽을 어떻게 좀 허물고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게 할 수 있을지, 또 이제 곧 풀체인지가 됐을 때 과연 완전 신형 A8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나와줄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기대도 좀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60 TFSI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